자, 해볼까요? 차례 볼까, 차례? 차례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명과학이 쉬워졌다고들 하는 이유가, 3단원에 유전정보와 생식세포의 형성이라고 돼 있잖아. 원래는 그거에다가, 유전병이라든지, 유전의 원리라든지, 이런 게 막 원래 있었어. 근데 그게 다 없어져서,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어렵게 나왔었던 파트가, 이제 넘어간 거지. 아마 생투로 가지 않겠어요? 가서 흔히들 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생물 분류 체계, 식물과 동물의 분류 여기 있지. 여기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다양한 애들을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워졌다고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공부 분량이 줄어든 것 같진 않고, 이제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할 것이냐는 좀 줄어든 걸로 보여.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그냥 이게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쉬워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부하기가 수월해졌다 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잖아. 쉬운 건 쉬운 거지만 분량이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지금 너네 학교에서 문제 출제되는 식으로 낸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장난치기 쉬워. 그잖아. 더더욱이나 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좀 물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 개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책이 있어요. 아니 싫어요. 왜요? 전 담비님이 좋아요. 왜요? 사왔대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가 됐든, 물리가 됐든, 화학이 됐든, 생명이 됐든, 그냥 이제 결국 학교 가서 시험을 봐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난이도가 막 어렵다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묻는데 요렇게도 물었고 저렇게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요렇게는 공부했는데 저렇게는 공부 안 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해야겠다. 자, 오늘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단원 내에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단어를 할 겁니다. 얘는 한 방에 다 할 겁니다. 단어 하나를 그냥. 왜냐면 쉽고도 재밌으니까. 생명은 대체로 다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주변에 흔히들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제목이 생물의 특성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현상의 특성. 나는 생명체야 라고 부르려면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과정이 얘한테서 벌어져야 우리는 얘를 생명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모든 상황이 다 이 어떤 세포 안에서 어떤 생명체 안에서 벌어질 때 너 그래서 생명체구나 하는 거야. 만약에 걔 중에 하나라도 못한다, 그럼 우리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생물의 특성 1번, 반드시 세포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책에는 세포로 구성돼야 한다라는 말을 쓰죠. 세포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생겨야 세포를 하냐? 그죠? 세포막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을 수도 있고 2개, 3개, 4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지만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세포여야 하고요. 나는 세포예요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세포막이 있어야 돼. 막도 있고 벽도 있는데요. 막 있으니까 걔 세포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세포막을 이렇게 그럼 요 안에 이렇게 해갖고 요거 그리잖아. 쟤 누구냐? 핵이잖아, 핵. 그지? 근데 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핵이 있는 세포도 있고요. 핵이 없는 세포도 있습니다. 다만 유전물질은 가지셔야 돼요. 핵 안에 유전물질이 있든 핵은 없고 그냥 유전물질이 세포 안에 이렇게 다 퍼져 있든 뭐가 됐든 유전물질은 가져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세포 구조를 갖춥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야 우리는 너를 생명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생물에는 누가 있어요?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그죠? 단세포 생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아메바, 세균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그지? 균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다세포 생물은 뭐 쓸 게 없어요. 식물, 동물. 그럼 이제 핵 얘기를 이왕 했으니까 세포막은 누구나 있으셔야 되는 거고, 핵은 있는 세포도 있고 없는 세포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핵이 있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핵세포라 그래. 원핵세포. 네? 뭐라고요? 네. 내가 동그라미로 잡았었네. 미안해. 여기 밑에 써.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하고, 말은 없다고 하고, 그지?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핵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고, 핵막이 있어요 없어요라고도 해요. 핵막이 없으면 핵이 없는 애인 거고요. 핵막이 있으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게 이제 원핵세포고, 세균이 핵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진핵세포로 되어 있죠.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근데 또 세포막이 또 꾸역꾸역 나왔으니까, 그럼 도대체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포막이라 하니까, 세포막은 하는 일이 뭘까요? 세포막은 하는 일이 뭐길래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라고 하나? 혹시 아시나요? 자꾸 안 배운 척 할 거야? 그럼 배웠잖아. 무슨 막? 이거. 무슨 막? 세포막? 그치, 세포막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 세포막은 말이에요, 선택적 투과를 해요. 이렇게 해도 얘기하고, 이제 선택적 투과라는 표현은 뭐였어? 자, 포도당, 넌 일로 들어와. 단백질, 넌 일로 들어가. 포도당 농도가 저희가 높잖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걸 선택적 투과라고 하는 거야. 넌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반투과성 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였어? 삼투 현상 기억나요? 삼투 현상? 그 농도차가 나면 물이 대신 이동해갖고 농도 맞춰주는 거. 그래요? 포인트는 물질의 출입에 관여한다. 무슨 얘기냐? 세포막이 딱 버티고서 세포 안, 세포 밖, 안팎의 물질을 들어오세요. 너는 나가세요. 너는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너는 들어와야 되겠어. 아니야, 이젠 나가야겠어.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그지? 세포 내부의 환경을 어느 정도 상태로 유지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물질의 투과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이 세포 구조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물질 대사라는 걸 합니다. 자, 배웠게요? 안 배웠게요? 배웠어요. 그쵸? 물질 대사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맨날 하잖아 이거.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을 하는 물질 대사도 있고요.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물질 대사도 있어요. 합성하는 물질 대사를 뭐라고 해요? 동화작용. 그죠? 쪼개는 물질 대사는 뭐라 그랬더라? 이화작용.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제 요거를 우리 왜 그거 기억나?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반응 경로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 그리면 동화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거라서 그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였고 이화는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 상태가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화는 이렇게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뭐 해야 되고 에너지 흡수 방출?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화는 뭐 했어야 되고 방출됐어야 한다.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보니 이 반응 자체가 저온의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처음과 유사한. 그래서 저온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촉매가 필요했다. 촉매를 뭐라고 불러요? 효소라고 부르죠. 동화작용에도 효소가 관여하고요. 이화작용에도 효소가 관여한다. 자, 그러면 동화작용의 예로 누가 있어? 예. 광합성. 그지? 효소나 호르몬이나 소화 효소 같은 거 만드는 단백질 합성. 그죠? 그러면 밖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세균이 들어왔다. 그럼 그 세균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이제 내 몸 안에서 뭘 만들어? 백혈구를 막 만들 거야. 식균 작용하는. 그지? 그럼 그거 만들 때도 뭐야? 동화작용이지. 자, 그 다음에 이화에는 뭐가 있었나요? 세포호흡. 그죠?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든다. 그 에너지로 체온 유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있나? 소화. 그지? 소화 자체가 이제 분해하는 거고. 그냥 뭐 단백질 분해. 그죠? 그렇잖아. 예를 들어 선생님 몸 안에 그래 적혈구가 여기 그 골수에 있는 조혈 모세포라는 데서 적혈구가 막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적혈구가 이제 내 몸을 막 돌면서 그 산소 운반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적혈구가 계속 일을 했을 텐데 그러면 얘가 수명이 나 죽을 때까지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혈구가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이 조혈 모세포에서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 이거지. 밖으로 나오나 피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분해해요. 그냥 세포 안에서. 그것도 이화야. 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끝! 됐습니까? 자, 3번. 뭐부터 할까? 자극과 반응부터 할까요? 자, 자극과 반응? 말 그대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밖에서 들어와도 되고요.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하면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그냥 같이 대부분 항상성 요일계시가 같이 들어가죠. 그지? 자, 자극과 반응 하면 예시로 맨날 나오는 게 뭐야? 누가의 눈선을 찌푸려 뭐 이런 게 자극과 반응이야. 그죠? 뭐 이런 거지. 호이! 이렇게 하잖아. 이런 게 자극과 반응이야. 내가 음식을 먹었어. 그럼 음식이 입안에 있는 세포에 닿잖아? 그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뭐가 나와요? 그렇지. 자극과 반응이야.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와. 이렇게. 해바라기는 햇님 따라간다며? 맞아.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그럼 식물의 굴광성이라 그래서 식물은 햇빛이 비추는 쪽으로 굽어 자라요. 그것도 자극과 반응. 이런 거 예시는 안 쓸게. 뭐 잔뜩 너무 할 게 많아서. 항상성 유지는 뭐냐? 항상성 유지는. 이건 이제 대부분 그 사람에다 비유를 하면 체온 유지되는 체온, 혈당량, 체내 수분량 유지. 체온은 몇 도 정도로? 36.5도. 혈당은 몇 프로 정도로? 내가 피를 뽑았는데 그 안에 포도당 양은 0.01% 정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분량은 몸에 전체 몇 프로 정도, 한 70% 정도 유지해줘야 된다며. 그지? 내가 오늘 물을 많이 마셨다. 그럼 화장실 가야지. 계속 쌓아두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오늘 라면을 먹고 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를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걸 항상성 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체온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원래로 하기 위해서 뭔가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 더워요, 땀나요. 이게 항상성 유지야. 근데 더우면 땀나는 거, 추우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세포 호흡량이 늘어나는 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시를 들면 그게 어디 들어가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들면 어디 들어가는지 하는 거야. 이제 근데 헷갈리는 애들이 가끔 있는 얘네가 그렇고 4번. 4번은 발생과 생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엔 예시를 다 써줬는데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발생과 생장은 뭐냐? 자,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졌어요. 얘가 이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뭐해? 세포 분열을 막 해가지고, 그지? 자, 얘가 한 번 하면 1세포기, 한 번 잘리면 2세포기, 두 번 세포 분열하면 4세포기, 뭐 8세포기, 16세포기 미친듯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 세포 분열하는 초기 단계를 난할이라 그래요. 세포 분열하는 초기 단계. 포백이라 그러는데, 포배 상태까지를 대체로 난할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심장도 만들고 뇌신경도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뱃속에서 태어나기 직전에 완전히 태아가 될 때까지, 그지? 아가가 될 때까지 아직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어. 나오기 직전 요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뭐라고 해요? 발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날은 발생 초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발생 초기. 네? 자, 수정란에서 그냥 알덩어리 하나잖아. 세포 한 개. 세포 하나가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해서 독립적인 개체가 되었을 때까지를 뭐라고 합니다?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장은 뭐냐? 얘가 태어났네? 그지? 태어나서 뭐가 될 때까지? 성체가 될 때까지. 어른 될 때까지를 뭐라고 해요? 생장이라고 합니다. 너네는 아직 크는 중이잖아요. 저는 다 컸잖아요? 그죠? 이걸 생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달걀이 병아리가 됐어. 달걀이 병아리 될 때까지는 뭐라 그래? 발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병아리가 닭 될 때까지는 뭐라 그래? 그렇지.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됐어. 그렇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어. 발생. 그죠? 개구리가 돼야 완전히 독립된 개체가 된 거예요. 올챙이는 아직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우리 솔직히 걔는 좀 구별해줘야 되는데, 알에서 올챙이가 발생이라고 보면 올챙이에서 개구리까지를 흔히 변태라 그래요. 모양이 변하잖아. 완전 구조가 완전 달라지잖아. 그리고 거기서부터를 생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냥 전구간으로 치면 어디까지를 발생으로 할 거냐? 그러면 개구리까지예요. 아기 개구리까지. 골챙이까지 아니고. 그지? 뭐 이런 걸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 발생을 하든 생장을 하든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하죠. 맞아요? 있잖아요. 무슨 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이야? 생식세포 분열이야? 그렇지.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은 지금 이 목적이 지금 여기서 잘 보면 수정이 된 이후에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막 개수를 늘릴 때 그 만들어지는 각각의 세포의 염색체 수가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되지. 변하면 사람 아닌겨. 그지? 수정란에서 태아가 될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하는데 염색체 수가 변하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유지하되 세포의 개수만 늘려가는 게 체세포 분열.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목적이 정자 만들고 난자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난자 안에는 염색체가 절반만 들어가야지. 그래야 다른 정자를 만나서
사람, 돼지. 그죠? 그래서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발생과 생장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다섯 번째 또 뭐 있냐? 적응과 진화. 자, 적응과 진화는 말 그대로 이제 주변 환경에 얘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야. 근데 자극과 반응이랑 적응, 항상성 유지도 어떻게 보면 외부 조건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몸 안에서 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비슷해 보이나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고, 체온이 밖에가 더워요? 그럼 땀이 나야지. 추워요? 이런 거고, 여기는 뭐냐면 그 적응의 과정이 세대를 거쳐서 일어나는 거야. 세대를 거쳐서. 그래서 결국 긴 세월이 흐르고 났더니 몸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든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든지 그래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적응과 진화고 일시적으로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게 자극과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예시가 뭐야? 아, 여기 하나 더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다시 할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생식과 유전 먼저 할게요. 생식이 뭐야, 생식. 날로 드시는 거 말고. 생식 뭐야? 알을 낳는 게 생식이죠. 자손을 만드는 게 생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게 유전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은, 제가 AB형인데 우리 집 어린이들이 A형이거든요. 그죠? 혈액형이 유전되는 것도 여기 들어가면 되고. 혹시나 옛날에 한 건데 기억이 나나 보세요. 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생명이면 엄마가 생명이라는 건 엄마의 X 염색체 2개의 생명 유전자가 다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들이 태어나잖아? 아들은 아빠한테서 Y를 받고 엄마한테서 X를 받는데 이 X를 생명을 가진 유전자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엄마한테서 아빠 세대를 지나면서 뭔가 벌어졌잖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이거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 손 닦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생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 이건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도 돼. 생식이 무성생식도 있고 유성생식도 있어요. 유성생식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고 뭐 그 꽃가루, 수술의 꽃가루하고 그 암술의 미씨하고 수정되며 뭐 씨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무성생식은 뭐가 있냐? 네, 요즘 이렇게 안 하더라. 분열법.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해서 개수를 늘려요. 그죠? 출합법. 이렇게 있는데 팔 하나가 쭉 나가고 툭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럼 걔가 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 걸 출합법이라 그래요. 분열법은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이게 분열법이고 출합법은 이렇게 생긴 애한테 갑자기 혹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톡 떨어져 나가는데 걔가 나랑 똑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키는 작아도. 그죠? 이런 게 출합법이고 그 다음 뭐더라? 아, 포자법. 여기 됐을까? 얘는 씨가 아니고 포자라는 걸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양생식. 오늘 그 바나나 있잖아, 바나나.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는 씨를 심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바나나를 하나 이렇게 해갖고 얘를 줄기를 떼서 다른 데다 심어. 그럼 또 바나나가 나. 또 줄기를 떼서 다른 데다 심어. 그럼 또 바나나가 나. 그지? 그럼 여기 만들어지는 바나나들은 다 뭐하는 바나나야? 유전적으로 동일한 바나나가 태어나는 거야. 생김새가 다른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생긴 놈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얘네들의 공통점이에요. 무성생식은 성별의 구별이 없어. 생식세포가 결합을 안 해. 그냥 나 혼자서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한 자손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뭐 이렇게 환경이 확 변해서 죽을 때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환경 변화에 취약하지. 유전 정보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살아남기가 어려워.
그래서 개수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개 중에 살아남으라고. 근데 유성생식은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뭐 어쨌거나 이런 게 생식과 유전이고요. 6번째 아까 하던 거 맞았까? 적은 거지 이거.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해서 살다가 그것이 오랜 세월 세대를 거듭해서 결국 종이 분화가 되든가 아니면 몸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던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적응과 진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 사는 쥐는 그냥 일반적인 동네에 사는 쥐보다 진한 오줌을 싼답니다. 그게 적응과 진화야. 사막이라는 환경에 오래 살다 보니 나 그냥 쥐였거든? 그냥 쥐였는데 사막에 오래 살다 보니까 세대를 거듭하다가 결국 어떤 놈만 남은겨? 진한 오줌 싸는 놈만 남은겨. 그래서 지금은 다른 동네 사는 쥐랑 다르게 이제 콩팥에서의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거지. 이런 게 적응과 진화. 뭐 선인장의 가시 이런 거 농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네 대나무 벌레라고 혹시 알아요? 이름이 대나무였던 것 같은데? 나무 가지처럼 생겼어. 그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몰라. 나무랑 색깔이 똑같거든. 근데 얘네가 색깔도 변한대. 나무 가지의 색깔이 좀 어둡다. 그럼 자기도 색을 어둡게 하고. 나뭇가지 색깔이 좀 밝다. 그럼 자기도 색을 밝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적응과 진화. 그 환경에 맞게. 이런 것들은 예시가 나왔을 때 구별만. 자, 걔 누구니? 뱀은 뭐 먹을 때 어떻게 먹는데요? 얘가 이빨이 없잖아. 씹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한대? 그냥 삼키잖아. 아니야? 뱀이 이렇게 씹어 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해서 입에 딱 물어서 꿀꺽꿀꺽 그냥 삼키는 애야. 그러면 얘가 한 번에 많이 삼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삼킬 때 어떻게 삼켜요? 자기 턱을, 아래턱을 분리해요. 스스로 턱을 빼. 그냥 입을 이만큼만 벌리면 요만한 거밖에 못 들어오잖아. 그 아래턱을 분리를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큰 먹이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집 어린이들이랑 파충류 뭐 이런 거 이제 파충류 뭐라 그랬대? 동물원이라 그랬대. 아무튼 그걸 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실내였는데 조그마한 이렇게 수조 같은데 물은 없겠지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굵기에 있는 뱀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먹이를 주는 시간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분이 우리 그 하얀 생쥐 있지? 걔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갖고 이제 거기다 넣어줘. 그리고 실제로 이 뱀이 먹는 장면을 이제 구경하라고. 근데 그걸 탁 넣어줬더니 진짜로 그러니까 쥐의 크기가 선생님 주먹만 하거든요. 근데 뱀은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굵기가. 그러니까 머리도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얘가 턱을 처음에 물었을 때는 뭐 다리 한 짝밖에 못 물었어, 분명히. 근데 신기하게 그 상태로 턱이 이렇게 뜯어져 갖고 이대로 이렇게 삼키더라, 진짜. 그리고 삼키고 났더니 애가 여기만 이렇게 불룩해진 거야. 무슨 진짜 보아뱀처럼. 그 상태로 애가 이제 지친 거지. 근데 대신 삼키는데 되게 오래 걸려. 그냥 우리가 음식을 그냥 꿀꺽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삼키더라고. 한번 삼키면 못 움직이게 했어요. 꼬라지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매우 신기해했다. 엄마 뱀이 정말로 먹어! 보던데? 아무튼 그래서 뱀이 턱을 분리하는 것도 적응과 진화야.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생물의 특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말고 저기 화성에도 생명체가 사는지 궁금했대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서 뭘로 할 거냐면 물질대사의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탐사선을 보냈거든. 탐사선을 이제 화성에 착륙을 시켜갖고 얘가 그 화성 토양을 가져다가
그 탐사선이 그 화성 토양을 성분을 살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피냐면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화성 토양을 넣었어. 이게 어딨냐면 10페이지 밑에 있어요. 자 이렇게 화성 토양을 넣고요.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요. 근데 저기 보면 14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이게 뭐냐면 그 질량수가 일반적인 탄소와는 다른 애야. 질량수가 다르다는 걸 우리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동위원소들 중에는 방사능이 나오는 동위원소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여기다 그걸 표지를 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등을 이렇게 하고 빛을 줘. 그리고 예측을 뭐라고 했냐면 이 토양에 생명체가 있으면 빛이랑 내가 넣어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겠지? 그지? 광합성을 시켰어 열심히.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토양에 광합성을 한 그 흔히 말하는 포도당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이걸 이제 나중에 가열을 하면 그 포도당에 이 C14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나중에 이 토양을 가열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이 얘 때문에 검출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방사능 검출이 안 됐어. 그 얘기는 이 토양 안에는 광합성 할 줄 아는 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된 거야. 그죠? 없었다가 된 거야. 만약에 얘가 광합성 할 줄 아는 놈이 있었으면 얘가 요거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겠지. 그지? 그리고 이 흙 속에 있는 포도당을 내가 가열을 해서 태우면 얘가 다시 방출이 되면서 뭐 할 거야? 방사능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안 나왔어. 그래서 광합성 하는 애는 없나 봐. 동화작용 하는 애는 없나 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뭘 확인하고 싶습니까? 이번엔 이화작용은 하나? 라고 확인하고 싶어서 이번엔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양분을 줘요. 직접적으로 그냥 양분을 줍니다. 여기는 유기물이라고 C14가 포함된 영양소를 그냥 줘요. 그러면 아마 이 토양 안에 만약에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이 양분 가지고 뭐 했을 거야? 세포 호흡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시 여기서 방사성 기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지. 세포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막 여기서 넣어준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검출이 돼야 된다면 안 돼. 이화작용 하는 애도 없나 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동화나 이화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로 이화나 동화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토양을 이렇게 놓고 그지? 얘한테 그냥 영양소는 뭐 그냥 주고 뭐든 그 다음에 이번에 뭘 방사능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요 내부 기체의 조성이 바뀌는지 보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뭐 질소 몇 프로, 산소 몇 프로 뭐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랬는데 영양소를 주면서 가만히 내비둬. 그래서 만약에 이 토양 속에 이 영양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기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애가 있다면 그지? 그러면 요 내부 기체의 조성이 달라져야지. 그죠?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내리는 거야? 화성에는 아무것도 안 살아요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런 실험 얘기를 할 때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은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생명현상의 특성을 이용한 거지. 다른 방식으로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식은 뭔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족할 만한 생명체는 없다 정도로 끝났어. 그래서 문제에 나올 때는 이 실험이 나오면서 1번 실험은 왜 하는 거니? 동화작용하는 거 있는지 알아보려고. 2번 실험은 왜 하는 거니? 이화작용하는 거 있는지 알아보려고. 3번 실험은 왜 하는 거니?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세포호흡 확인하는 거죠. 영양소 좋으니까. 세포호흡을 하는 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열심히 해본 결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 물질대사하는 생명체는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겠지? 됐어. 됐어. 아직 안 됐어? 이거 화성 토양은 지워도 되지 않을까요? 바이러스까지 마저 하고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6가지의 생물의 특성을 배우셨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물인 것과 생물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할 때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비교를 합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비교를 하거든요. 당연히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겠죠. 생명체니까. 그죠? 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포 분열을 통하여 개체수를 늘립니다. 세포 분열을 통하여 개체수가 세균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식하는 거예요. 그죠? 생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생식 유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세포 분열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수를 늘리는 친구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 중에 실은 가끔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요, 돌연변이도 일어나요. 돌연변이도 일어납니다. 자, 근데 바이러스는 어떠하냐? 자, 바이러스는 우선 겉에 껍데기가 단백질 껍질이에요. 그러니 세포 구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세포막이 없으니까요. 세포막이 없어요. 그냥 겉에가 그냥 단백질 껍데기야. 그리고 이 안에 유전물질이 들었습니다. 유전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단백질 껍질 안에 유전물질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생긴 애를 하나 그려볼게요. 얘가 박테리오파지라는 애인데, 아무튼 얘가 바이러스야. 자, 그러면 세포 구조는 아니야. 근데 유전물질은 또 있대.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수를 늘리냐? 그지? 얘는 어떤 식으로 수를 늘리냐면 숙주세포가 있어야 돼요. 숙주세포. 그 숙주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내가 이 바이러스가 얘를 숙주로 삼았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숙주세포 안에다가 자신의 유전물질을 이용해서 이 숙주세포 안에는 단백질을 만들고 유전물질을 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리보솜, 라이보솜이라 그래서 이거 배웠잖아.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한다고.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세균이라고 하면 여기 자기 유전물질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지? 근데 자기 유전물질 말고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를 숙주로 삼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로 뭘 만들어? 여기 있는 라이보솜을 이용해서 유전물질도 만들고 단백질 껍질도 여러 개 만들고, 그지? 단백질 껍질도 만들고 유전물질도 열심히 만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안에서 따로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네를 다 이렇게 말 그대로 조립하듯이 조립을 해. 조립을 해. 이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조립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세포를 빵 터뜨려갖고 밖으로 내보내. 이런 식으로 수를 늘려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냥 증식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증식. 이런 식으로 수를 늘립니다. 그러니 혼자는 증식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못해요. 왜? 나는 라이보솜이 없거든. 바이러스에는 라이보솜이 없어. 이게 있어야 단백질 결정도 만들고 유전물질도 뭐 복제하고 이렇게 할 텐데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숙주세포 거를 이용을 해. 이 안에서 막 대가리도 만들고 뭐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 조립을 해가지고 이 안에 꽉 차면 이제 얘네가 나가서 다른 세포를 또 숙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세포를 빵 파괴하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럼 주변에는 또 다른 숙주세포를 또 찾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 바이러스는 특히나 이제 우리 바이러스 하면 계속 얘기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 그지? 얘가 우리 그때 겪어봐서 알지만 변이가 엄청 자주 일어나갖고, 그죠? 무슨 바이러스 계속 막 바뀌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게요,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세균은 그냥 혼자 다 해요. 세포 구조이고, 유전 물질도 가지고, 생식도 하고, 유전도 하고, 돌연변이도 일어나.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 근데 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지? 그리고 숙주세포가 있으면 얘 덕분에 증식도 하고, 그지? 그러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다만 세포 구조가 아니고요.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고요. 숙주세포 내에서는 증식도 하고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애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다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비생물적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 결정체일 뿐입니다. 숙주세포가 없으면 세포 분열 못하고요. 증식도 못하고요. 돌연변이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생물적 특성은 뭐야? 첫 번째, 유전 물질을 가집니다. 두 번째, 숙주세포가 있으면 뭐 해요? 열심히 증식도 하고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을 한다는 얘기는 유전 물질도 합성하고 단백질도 합성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이야? 물질 대사도 하는 거야. 그죠? 합성하는 건 물질 대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혼자는 물질 대사를 못하지만 숙주세포 안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지요. 됐나? 네, 여기까지 13페이지 풀어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